이번 이야기는 실화 검은 원피스의 그녀 하편입니다.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킨 나와 경식이는 더 이상 잠을 청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호야, 무당이라도 찾아가 볼까? 아니 교회나 저리 가볼까? 정답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오늘 저녁에. 미안해 민호야,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니야, 나도 같이 한 거야. 자책할 필요 없어. 방법이나 찾아보자.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민호야, 저기 우리 예전 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동양 철학에 빠져 살다가 어느 갑자기 학교 자퇴한 선배 있잖아. 아, 생각난다. 그 10년 동안 졸업도 못하고 학교 축제 때 아르바이트로 전 봐주고 귀신도 쫓아내준다고 막 여학생들이나 괴롭히도 쌀 것 같은 선배, 그 선배 말하는 거지. 그래, 내가 언젠가 도서관에서 그 선배 동기에게 우연히 들었는데 계속 무당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낸다더라. 들리는 말로는 귀신 쫓는 일을 주로 한다던데? 순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니야? 그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아주나봐. 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뭐 귀신도 나오는 판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못 믿는 게 더 우습겠지. 알았다! 야, 한번 찾아보자. 우리는 그렇게 합의하고 아침 일찍 대학교를 찾아가 동문회 인명부를 뒤졌다.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지만 다 바뀐 전화번호다. 저기요, 혹시 철학과 85학번 이동훈 선배 아니신가요?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그 이름은 버린 지는 한참 됐지만 예전에 그 이름을 썼었어. 대체 누구시오? 나는 적당히 내 소개와 전화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게 되었다. 허허, 전화하는 당시에 누군지 알겠어.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유독 기가 남달라 보이더니. 이리로 오시오! 전후 사정이나 다 들어봅시다. 민호야, 진짜 사기꾼이면 어쩌지? 이건 너무 흔쾌히 받아들여서 더 의심이 간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거지. 야, 나도 별 기대는 안 한다. 어쨌든 우리는 급하게 알려준 위치로 찾아갔다. 선배라는 사람이 알려준 곳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단독주택에 대문은 다 찌그러져가는 철문인데 대나무 장대에 흰색과 붉은색의 천을 매달아 놓은 걸로 봐서 아마 이곳이 이 선배가 있는 집인 것 같았다. 저 선배님! 아까 전화드린 후배 강민호입니다. 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선배를 불러보았다. 개십 한참 대답이 없어 다시 부르려는 찰나. 자네는 여전하구만. 여전해. 언젠가 우리 만나게 될 줄 알았다네. 엉뚱한 대답에 저게 무슨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일까 생각하다가 아, 예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선배라는 분은 생각보다 연세가 많이 들어 보였다. 아마 우리보다 10살 이상은 연상인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오시게들. 우리는 어색한 양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당에 정갈하게 정원이 가꿔져 있었고 화분마다 꽃들이 만발했다. 기와를 얹은 집은 오랜 세월로 낡아보았지만 정성스럽게 닦고 관리한 흔적이 보인다. 한마디로 고풍스러운 단장이다. 이런 모습을 보니 왠지 신뢰감이 생긴다. 꽤 정성을 다해서 가꾼 화단 같습니다. 보는 눈에 있군. 스승님께서 화단 가꾸신 걸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아! 스승님은 지금 출타 중이시니 나중에 기회되면 볼 수 있겠지. 그래, 온 용건을 자세하게 들어볼까? 나는 그날 그 여인을 처음 본 순간부터 어젯밤 일어났던 일까지 상세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연히 선배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들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범인 양이를 무서워하는 꼴이라니. 무슨 말씀을? 아니쎄, 차차 알게 되겠지. 선배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경식이는 죽을 상을 하고 선배에게 매달리려 했다. 경식이 자네는 곧 죽을 상이었는데 친구 잘 만나서 명이 이어지는구만. 예? 뭐라고요?
아이고 선배님, 저는 장남이라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제발. 경식이는 사이비 무당의 전형적인 사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난 지금 하는 말이 전혀 신빙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선배는 사람이 귀신조차 봤을지 의문이 간다. 최소 50만원 이상은 필요할 것 같군.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제길 사이비군. 제사라 시작 속았다 씨. 길을 다니다 보면 조상이 어쩌네 인상이 어떠네 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이 경험했던 터라 나는 완전히 사이비라 생각했다. 선배님, 저 죄송한데 저희는 조금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에 올게요. 나는 경식을 데리고 일어서는데 지금 가면 자네는 어떨지 몰라도 경식이 얘는 내일이라도 장담을 못한다네. 아이고 선배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경식이는 매달리듯 사정을 하였다. 사기꾼들의 능력은 정말 타고난 것 같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냥은 안되지. 저 선배님, 저 죄송하지만 도움이 안되면 환불해주실 거죠? 에이 이 사람아! 천도제란 것이 원래 죽은 사람의 넋을 달리는 건데 그렇게 인색해서 쓰나? 그래도 헛돈만 날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계속 버텨보시던지. 아마 자네라도 일주일 정도면 제발로 정신병원으로 가야 할 걸세. 참, 나까지 넘어갈까 보냐. 얄짤없다 이 양반아. 가자 경식아! 야 다른 집 찾아보자. 경식은 내 말에 깜짝 놀라 나를 말려라고 했지만 이미 나는 마당을 성큼 지나 대문으로 가고 있었다. 잠깐! 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좋아. 그럼 30만원의 자네들이 날 보좌한다는 전제로 하세. 어떤가? 선배님, 이제 봤더니 참 좋으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별 도리 없었던 나는 그나마 납득할 만한 제안에 넙죽 허락했다. 여기 오기 전에 혹시 몰라 준비해두었던 돈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이 사기꾼 같은 양반이 정말 제대로 할지 걱정이 된다. 다시 그 귀신을 안 볼 수만 있다면 50만원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 오늘 해가 가지면 제사를 지내야 할 걸세. 자네들과 아기 시체를 모았다는 곳으로 가야 하니 난 제비를 하지. 자네들은 조금 쉬고 있게나. 준비를 한다는 선배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지 냉장고에 과일이며 술 등을 가방에 담고 방에 들어가더니 여행용 가방 정도의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스승이라는 자에게 메시지를 남기려는 듯 대충의 장소를 적은 메모지를 전화기 옆에 걸어둔다. 쉬고 있으라더니 채 30분도 되지 않아 준비가 완료되었다. 자, 출발하세! 빨리 해결해야지! 내일 오랜만에 고깃국을 먹겠구만! 하하하하. 긴장감도 전혀 없고 계획도 없이 마냥 출발하자는 선배를 보니 더욱 신용이 가지 않았다. 우리 차는 세워두고 낡아빠진 선배의 용달차를 타고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방향을 잡아갔다. 아직 해는 길어 저녁이 되려면 한참 남은 시간에 벌써 3번이나 올라와 익숙한 산길을 올라 아기 분묘 앞에 섰다. 경식이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올까 겁을 내며 눈동자를 빠르게 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참 악연이다. 어찌 이 같은 악연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구만! 선배는 싸운 음식과 술 주섬주섬 꺼내고는 먼저 종이컵에 술 한 잔 따라 한 번에 들이킨다. 그러더니 싸운 음식을 안주 삼아 천천히 주위 경관을 구경하다 둘러보며 계속해서 술만 마시고 있는 것 같다. 선배님, 제사 음식 함부로 막 드셔도 될까요?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나는 줄어드는 제사 음식이 걱정스러웠다. 뭐 이거 말인가? 이건 내가 먹으려고 싸왔는데 자네도 좀 들겠는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
천도제다 뭐다 해서 생떼 같은 내 돈을 30만원이나 가져가 놓고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이다. 뭐 주변을 둘러보니 그냥 제사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원한이 너무 사무쳤어.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아마도 죽기해야 할 듯하네. 죽기는 제사도 뭐든 좋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됩니다. 꼭 해결해 주셔야 해요. 나의 걱정스러운 어린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제 이자의 행태에 한계를 느낄 지경이다. 자리에 앉아서 느긋하게 술과 안주를 즐기면서 가방에서 여러 잡동사니를 주섬주섬 꺼내놓았다. 자, 약속한 대로 자네들이 날 도와야 하네. 원래 스승님이 계셨으면 같이 했겠지만 안 계신 자네들도 도와야지. 때가 되면 이 말뚝을 분묘 주위의 세 방향으로 박을 것이네. 보여주는 말뚝은 금색에 복잡한 문양이 그려져 있고 끝이 날카로워 마치 창과 같았다. 이은혜가 귀신을 불러 대면을 할 것이네. 선배는 의식을 치르는 방법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선배는 귀신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거나 말 듣지 않은 시에는 축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때 선배가 진원과 의식을 하는 동안 말뚝이 빠지지 않게 우리가 맡은 말뚝을 부여잡고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지간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의식도 좀 말뚝이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네. 꼭 말뚝이 빠지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하네. 알아듣겠는가? 그렇게 몇 번이나 우리에게 주의를 준 후 선배는 갑자기 진지하게 돌변하여 여러 잡동사니를 꺼내 분묘 주위에 설치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세 개의 말뚝을 깊게 박아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뚝 앞에 정자하여 앉도록 하고 자신도 말뚝 앞에 앉았다. 그 후 눈을 감고 한마디도 없이 뭔가 중얼중얼 주문 같은 걸 웬다. 몇 시간 그렇게 지나고 있었다. 그동안에 우리는 소변도 보러 다녀갔다가 지겨워 잡담을 나누는 동안에도 선배는 고정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만 중얼대고 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선배는 눈을 스르르 뜨더니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를 말을 크게 외쳤다. 저령합니다! 바나만 아링아리 바나만 아링아리. 이상한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손으로 수인을 맺고 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 우리는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어느 순간 선배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쯤 온다! 다들 준비하고 있도록! 하고 주의를 주었다. 천을! 이라고 외치며 선배는 수인을 급하게 바꾸었다. 어느 순간 주변은 더욱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애의 스산한 기운이 내 몸을 음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기 분묘 위에 검은색 천을 휘날리며 형체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해져 여인의 모습을 했고 전에 봤었던 모습처럼 머리가 함몰되고 눈꺼풀이 없고 동공만 있는 얼굴에 살이 너덜너덜하여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앙상한 팔에는 아기가 안겨있는데 아기는 전에 봤던 모습처럼 살이 썩어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체가 완전히 선명해질 때쯤 아기의 울음소리도 울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언제나처럼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경식이와 나는 바짝 걸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능제일 최고, 불쌍한 여인이여, 어찌하여 윤회의 사슬을 깨려고 하는 것이오. 그대가 여기 있어서는 안되거니와 어린 것은 벌써 윤회의 길로 들어서야 할거늘 그대의 원한으로 어린아이까지 축생도에 떨어지니 이 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허허. 선배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인 귀신은 아무 응답도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더욱 흉측하게 인상을 쓰고 내 원한을 갚기 전까지 절대 그냥 떠나지 않으리라.
소리치며 괴성을 질러댔다. 그 괴성에 집안이 흔들리는 듯 같았다.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 여인이여! 내 그대의 원한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 청년들이 그대에게 그토록 몹쓸 짓을 했소이까? 원한. 원한. 내 아이를 죽일 원한을 갖고 가야지. 이놈들부터 시작할 것이야. 그 귀신은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앙상한 손을 치켜들고 경식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이때 아엄마무카 바이로차라 마무드라마니 바드노 지바라 브라 바랬다야. 산으로 길게 울려 퍼지는 진원 소리가 선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진원의 소리에 여인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박된 것 같았다. 뭔가에 결박된 귀신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손톱을 길게 세운 손을 호우적거리며 경식이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그 광기 어린 모습에 놀라 경식이는 주춤주춤 몸을 뒤로 빼려고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선배는 주의를 주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말뚝을 놓치지 마라! 그 외침에 경식이는 정신이 들었는지 머리를 땅에 쳐박고 말뚝이 빠지지 않도록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다. 내가 잡고 있는 말뚝도 무척이나 강한 진동이 손으로 느껴졌다. 귀신은 자신이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는지 움직임을 멈추고 흉측한 눈알 굴려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소리는 더 커져 귀를 찢는 듯 했고 급기야는 괴성을 질러댔다. 비명소리는 너무나 커 뇌를 갉아먹는 것 같았다. 그때 진원 소리가 들려왔다. 절명! 생기! 빠르게 수인을 맺은 선배는 어디서 꺼냈는지 한 손으로 수인을 한 손에는 방울을 꺼내 흔들며 중얼거렸다. 아바로기대 세바라야 사바 아바로기대 세바라야 사바. 뭔지 모를 주문에 귀신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귀신은 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한순간 경식이에게 무섭게 달려들고 있었다. 몸은 묶여있는 듯 하지만 손을 휘저어 몸을 구속하는 무언가를 뿌리치려고 더 사납게 날뛰기 시작했다. 귀신의 손은 경식이의 머리에 닿을 것 같았다. 경식이에게 다가가려고 할수록 경식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다. 모조리 고통스럽게 죽이야. 마지막 발아가던 손짓이 아슬아슬하게 경식이의 머리를 지나가자 제풀에 놀란 경식이는 엉덩방을 찍으면서 말뚝을 놓쳐버렸다. 다시 말뚝을 잡으려고 일어난 순간 박혀있는 말뚝이 쑥 뽑혀 끝부분이 걸려있었다. 그 말뚝을 경식이가 급하게 부여잡고 더 뽑히지 않게 몸부림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여러 방향으로 발로 어지럽게 옮기던 선배는 오기! 나무 사만다 바길라다 온 바길라 사나 으아! 나무 사만다 바길라다가 급하게 줌을 외워댔다. 줌은 완료되자 귀신은 땅에 끌려가듯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후의 발악을 하듯 몸부림쳐 벗어나려는 손끝이 경식이의 가슴을 스치듯 훑고 지나가자 경식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말뚝을 놓치고 쓰러졌고 그 바람에 귀신은 더욱 자려워졌는지 경식이에게 달려들어 앙상한 손을 심장으로 밀어넣었다. 귀신의 앙상한 손은 자연스럽게 경식이의 몸 안으로 파고들어가고 경식이는 더욱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경식이를 구해내기 위해 몸을 날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경식이를 들쳐업고라고는 없고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나도 말뚝을 놓아버린 순간 귀신의 웃음소리와 함께 내가 잡고 있던 말뚝도 뽑혀버리고 곧이어 선배 앞에 있던 말뚝도 뽑혀버렸다. 이제 자유로워졌다. 나와 내 아기를 괴롭힌 대가로 고통스럽게 죽여야지. 귀신은 더욱 강해진 듯 한기를 내뿜고 있고 이미 경식이는 귀신의 앙상한 손끝에서 축 처져 움직임이 멎어 있었다. 난 경식이 앞에 놓여있는 말뚝을 급히 주워들고 귀신에게 휘둘렀지만 아무런 타격 없이 몸을 통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더 큰일은 갑자기 귀신이 경식이의 심장을 넣은 손을 따라 서서히 경식이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거 큰일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짐작도 못했다! 굉장히 원기로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경식이가 죽을 거야! 씨, 어떻게 좀 해봐! 경식아! 경식아! 나는 미친듯 고함을 질러댔다. 육도 중생이여! 대비의 마음으로 고통에서 구제하리라! 나는 금상, 살타와 금강 대일리아래 가호를 받아 그대를 열반시키리라! 긴나라, 견나라, 범수유상, 개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애! 수인을 맺으며 소리치는 선배의 외침에 다급함이 전해졌다. 맺으며 소리치는 선배의 외침에 다급함이 전해졌다. 선배의 외침에 반응이라도 하듯 경식이의 몸에서 아기를 안은 팔이 경식이의 몸 밖으로 쑥 빠져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귀신은 빠져나오지 않았다. 중얼대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선배를 바라보다 잡고 있던 말뚝으로 아기 시체를 공격하지는 못하고 말뚝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아기를 잡은 앙상한 손에 찔러 넣었다. 아까와는 다르게 말뚝의 날카로운 부분이 여인의 앙상한 팔을 꿰뚫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꿰뚫은 창에 힘을 주어 귀신을 경식이의 몸에서 빼내기 시작했다. 그것과 더불어 선배의 중얼거리는 진원소리도 더욱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접목된 힘까지 짜내어 귀신을 당겨내려 용을 썼고 그것 때문인지 선배가 없는 진원 때문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귀신은 서서히 경식이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너 이놈 너부터 데려가겠다. 이렇게 소리치며 귀신은 느닷없이 나에게 달려들어 앙상한 손을 내 가슴에 집어넣었다. 너무나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칠 때 왠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내 가슴에 깊숙이 손을 넣은 귀신을 자신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더욱 손을 깊게 밀어넣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무렵 도구와 악작, 사마타의 장이요 혼침과 수명과의 시발사나의 장이요 탐욕과 성냄은 모두의 장애이다. 불쌍한 여인이여, 더 이상 괴로워 말고 집착을 버리고 이치로 돌아가소서. 이대로는 그냥 못 간다. 여인의 목소리에 대꾸하듯 귀신은 소리쳤다.
잠시 후 산 아래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여인이 보였다. 손을 입 앞으로 모으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은 범상치 않아 보였다. 먼저 아이부터 돌려보내겠습니다! 옴! 사람아! 다다하다반! 짧게 한마디 외치는 진언으로 쾌적한 바람이 부는 듯 했고 갑자기 귀신이 손에 안고 있던 아이의 시체가 빛이 났다. 그러더니 스르르 못을 감추기 시작했다. 안돼. 아가. 안돼. 아가. 귀신은 한스러운 목소리로 아기를 불러댔다. 아시오 마시오.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으며 태어남을 인연하여 죽음이 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달래다 읊조렸다. 안돼. 안돼. 귀신은 게으른 듯 울어댔다. 당신과 아기의 원한은 내가 달래줄 테니 그냥 모든 번뇌를 내려놓으소서. 안돼. 원한을 갚기 전까지 안돼. 이놈들은 시작해버려. 귀신은 무섭게 소리치며 머리부터 내 몸속에 밀어넣었다. 몸이 찢어지듯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 내 몸속에 완전히 들어온 귀신은 심장 언저리에 자리를 잡은 듯 했고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었다. 정신없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느덧 내 근처에 다가온 모요령이 여인은 손을 내 어깨에 올렸다. 아수라들의 고통은 거대하도다. 나쁜 사념에 현혹되어 그들은 만인에게 불행을 불어오네. 자존심과 편애와 허영과 중원은 사악한 카르마의 힘이니 천한 태생으로 태어나게 하며 쉽사리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네.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니 그들을 무슨 수로 구원할 수 있으랴. 옴 바라사 타도반. 조용히 읊조린 진화는 조용한 노랫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내 머리로 흘러들어와 고통스러운 심장을 진정시켰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광! 무슨 바보짓을 한 것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여인은 고운 인상에 맞지 않게 선배에게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선배는 광운으로 불려지나 보다. 그런데 나이 어린 처녀가 2배는 나이 많아 보이는 선배에게 소리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제자여, 오늘부터 100일 동안 묘법 연화경을 10,000번 읊으라. 여인은 호통치듯이 얘기를 했다. 부족한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그제서야 선배는 비오듯 흐르는 땀을 닦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의 몸속에 들어간 사기는 지금 나의 줌을 잠잠하게 했지만 언제 요동칠지 모르고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요. 혹시 이 여인의 원한이 뭔지는 아시오? 그게 저와 제 친구가 아이의 시선을 훼손한 것 같습니다. 그건 원한이 안 되는 듯하오. 그 시기가 미쳐 날뛸 만한 원한은 아기의 죽음이. 그건 원한이 안 되는 듯하오. 그 시기가 미쳐 날뛸 만한 원한은 아기의 죽음이 있는 듯하니 그 원한을 풀지 못하면 당신 가슴에 폭탄을 달고 평생 살아가야 할 거야. 에? 정말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방법은 있지만 워낙 사념이 강해요. 당신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된 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묘령의 여인은 도대체 알지 못할 말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 중에 간혹 신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구신성. 그중 당신은 파군성을 타고났군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념을 누르기 위한 주문과 수인을 가르쳐 드릴 테니 매일 꾸준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사기를 돌려보낼 방법은 원한의 군을 해결하는 겁니다. 나는 왠지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자네 생각처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 처음부터 자네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니 앞으로 자주 보겠구만. 광훈이란 선배는 뭐가 좋은지 웃음을 터뜨렸다. 생기, 오기, 육살. 나 오늘도 심장 속에 있는 고통을 달래기 위해 언젠가부터 계속된 수인과 줌을 버릇처럼 한다. 이렇게 하여 저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검은 여인의 여인은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기다려봅니다. 며칠간 글을 쓰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경식이는 대구에서 대한민국 7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원대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소개팅을 하면서 지냅니다. 지금까지 우대 널 향해 달린다였습니다.